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지만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준비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만을 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간이 없어 보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먼저 경험한 이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을까? 미래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 노후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소비란 예를 들어 자신보다 자녀를 우선시하여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를 안쓰럽게 여겨 결혼 비용이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감정에 휩싸여 모아둔 돈을 대부분 써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정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경제력을 확보한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 부모님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신중에 신중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가리에도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특히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가 생의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자녀를 돕거나 생각 없이 소비하면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고 즐기하지 않습니다. 단전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적인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공부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생활이 유지되지만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도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시절의 수입에 맞춰 생활하다가 은퇴 후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면 오히려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 지식을 쌓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레카와 겐조 역시 63세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해 기회소득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금융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 연방준비제도 의전 연단 그리스커는 결표 문자 못 내는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금융 못 내는 생존이 걸린 문제 결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뉴스나 기사를 보면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흔합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 생선들의 두 번째 지혜는 기움을 멈추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7기9번 지구, WTO, 는 18세 65세를 청년, 66세 79세를 중년, 80세 99세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거나 이제 막 청년기를 지났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보다 건강관리, 취미생활, 전문 지식 습득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 가까운 친척 한 분은 60세를 넘어서까지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서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어린 시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거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앞서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움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친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이므로 이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유행하는 취미를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복은 실천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혹은 주변에서 보고 따라 하고 싶은 것 중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 골라 시작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고민된다면 글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글쓰기는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필요한 것은 연필과 종이뿐,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노후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적고 그 이유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세네카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록이므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가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심지어 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향상, 사고 정리,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노년의 산책과 함께 가장 추천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림 그리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특별한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내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은퇴 후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의 전 단지인 정도인 지장의 발병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숨을 세밀하게 움직이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몰입하게 되면 잡념에서 벗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취미를 꾸준히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든 그림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잡생각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앞날에 대한 걱정 등 쓸데없는 고민이 머릿속을 치우게 되고 이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림 그리기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과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그림은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연필이든 힘만 있으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한 번만 배워두면 무료한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이므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WTO의 연구 결과처럼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으며 무엇이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선배들의 세 번째 지혜, 여행을 떠나라. 여행이 주는 활력은 남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꼭 먼 곳으로 떠나야만 여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여행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좋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음악을 들으며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모두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인생의 귀한 경험이 됩니다. 여행은 기획하는 과정만으로도 삶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행지를 알아보고 가볼 만한 곳과 맛있는 음식을 찾으며 기대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고방식이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깁니다. 꼭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몸을 움직이게 하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행을 계획할 때는 막상 출발이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가면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고 막상 떠나면 집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이 되면 어느새 여행지에서 보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 일단 계획하고 출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선배들의 네 번째 지혜, 배우자에게 잘하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배우자 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90% 결정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잘하라고 하면 결코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잘해지기가 어렵다. 결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관계는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 오히려 나만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억지로 잘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원망만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돈 벌어오느라 수고했어. 상인하느라 고생 많았어. 같은 짧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다면 관계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 자신의 행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제호자와 성격,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호자와 마음이 잘 맞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제호자가 있다면 고마워, 사랑해 같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호자와의 관계는 노후의 삶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실천해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 재용을 멈추지 말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 제호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의미가 있고 제호자와의 관계도 좋으며 친구, 자녀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하고 싶은 취미조차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흡연은 본인은 물론 제호자와 가족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해 제호자와 자녀의 건강까지 위협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내가 아는 누구는 90살까지 담배를 피우고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흡연 횟수를 줄여가며 필요하다면 금연 상담을 받아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느냐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진이 트위터에 유명한 글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사금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마치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는 것. 결코. 신은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